친구에게 도움이나 원조를 청할 때는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 과거에 당신이 도와 주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피할 구실이나 방법을 찾게 된다. 대신 당신을 도와줄 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라. 그러면 상대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사심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도 나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때로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감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더 큰 호소력을 지니는 것은 일상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이에 관계에 호소하면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기가 막힌 정보가 있다. 누가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고 다니던데 실력자와 다리를 놓아주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가 허영심이 강한가? 평판에 신경을 쓰는가? 어떤 적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돈과 권력만이 관심사인가? 이익은 사람을 움직이는 지뢰이다. 당신이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겠다고 하면 상대는 기꺼이 당신을 돕게 된다. 권력을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의 필요와 이익을 파악하고 진실을 가리는 감정이라는 장막을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자신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을 추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들은 자선, 자비, 정의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베푸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을 청할 때는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강조하라. 그들은 워낙 힘이 강하여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낄 기회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라. 그들은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뻐할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파악하라. 그들이 자비롭게 보이고 싶어하면 이기심에 호소하지 말라. 그들이 탐욕을 보일 때는 자비에 호소하지 말고 이기심에 호소하라.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발간된 그의 명저 국부론에서 사익의 추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이익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점을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통해 설명해 놓았다.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타고났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의 편리만 추구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무한한 욕망의 만족뿐이지만 결국 부자들은 모든 개선의 산물을 빈자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생활 필수품을 고르게 분배하며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에 늘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득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그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인간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선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 심지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야망에 찬 아들의 우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연히 우리에게 부과한 본성이다 라고 단언한다. 가난하게 태어난 그 아들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하인을 부리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그는 평생 동안 부와 명예를 얻으려 노력한다. 그가 꿈꾸던 행복과 사회적 존경을 얻기 위해 죽도록 피곤하게 일한다. 걱정 근심은 끊일 날 없고 경쟁자를 앞지르기 위해 자신을 혹사한다. 싫은 사람도 떠받드는 굴욕적인 삶을 산다. 인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 같은 기만적 관념이다. 인간을 맨 처음 밭 갈게 하고 집 짓게 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게 한 것이 이 기만적 관념이다. 이것이 과학과 예술을 발명하여 발전시켰고
인간의 삶을 고결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결국 지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셈이다. 거친 숲이 비옥한 평원이 되었고 돌보지 않았던 대양은 자원의 보고가 되었으며 국가들 사이에 길이 뚫려 소통이 원활해졌다. 지구는 인류의 노동으로 자연의 비옥함을 배로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